안녕하세요. 1학년 1반에서 4반 영어 수업을 맡은 정다운 선생님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안테안블로라는 단어와 D라는 선생님의 이니셜 첫 자를 따서 디안테안블로라고 만든 것인데요. 안테안블로라는 것은 라틴어로 길 안내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의 길 안내자가 되기 위하여 선생님이 만들어 본 하나의 단어 혹은 선생님이 지칭하는 것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리엔테이션 시작할게요. 선생님은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근거가 여러분들의 완전한 영어 학습과 내실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만들기 위함을 근거로 들 겁니다. 예,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서 어, 이게 EBS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예습을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과서 가지고 예습을 하는 건데 한번 쭉 훑어 읽고 오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쉽죠? 예습 수업 과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어와 학교생활 기록부가 내실 있게 기록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면 말이죠. 예습의 경우에는 말씀드릴게요. 수업 해당 지문은 미리 읽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켜놓고 한 단락씩만 나가는데요. 그것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업. 수업에서는 노트를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따라 읽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계속 따라 읽도록 유도를 할 건데요. 반드시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노트에 필기하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을 따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본문을 따라 읽고 녹음하기가 있겠고요. 여기 밑에 파란색 글씨를 보면 보고 쉐도잉, 안 보고 쉐도잉, 읽기 중 한 가지 택해서 밴드에 올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쉐도잉이 뭐냐면 어, 영어를 배웠던 사람들이 많이 시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쉐도우가 뭐예요, 여러분? 쉐도우는 그림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한다는 소리예요. 어, 여러분들 선생님이 듣기 파일을 밴드나 혹은 카페에 업로드를 할 텐데요. 성우가 얘기한 것을 따라서 동시에 따라해도 되지만 아마도 그건 어려울 테니 조금 뒤에서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뭐 간단히 쉬운 예문을 드릴까요? My school is a favorite place in the world.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My school is the favorite place in the world 하면은 성우가 My school is favorite 할 때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My school is까지 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천천히 My school is를 한 단어나 혹시 두 단어 뒤로 따라서 그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쉐도잉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많이 들어봐야 이게 익숙해져서 하실 수 있겠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따라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많이 따라 읽으셔도 그거는 가능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보고 쉐도잉이라는 것은 우리 본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보고서 그리고 들으면서 따라 읽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성우의 말만 듣고 두 번째 성우의 말만 듣고 안 보고 쉐도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것도 안 된다면 그냥 읽기 본문을 본인의 발음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셔서 밴드에 올리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패턴 프랙티스입니다. 매 수업마다 약 4개의 예문이 나오게 됩니다. 패턴. 선생님이 꼭 여러분들이 왜 익히셨으면 하는 문장들이 있는데요. 그 문장들을 이 4개 정도 되는데 그거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읽으셔서 밴드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머. 매 단원 다시 매 차시마다 그래머를 하나씩 선생님 제시를 하는데요. 그 그래머를 활용하여 영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문장을 영작하시면 돼요. 한 그래머를 활용해서 세 문장을 영작하시면 됩니다. 노트에 세 문장을 영작하고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리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없고 여러분들 자필로 하셔서 밴드에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 총 하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선생님이 보통 수업이 20분에서 25분 사이 하는데 짧은 때는 15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게 부담 가질 수 않아도 됩니다. 본문 따라 읽기가 한 10번 정도 따라 읽으신 다음에 됐다쯤 되면 이제 녹음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걸린다고 할까요?
총 아마 뭐 20분 동안 걸릴 겁니다. 네, 과제는 이렇게 설명하고요. 넘어갈게요. 3급 정교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1급 정교사인데요. 교사가 처음 되면은 2급 정교사라는 자격증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은 2급 정교사 교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만든 3급 정교사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즉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여기 보시면 영어 성적과 관계없이 친구들의 과제를 성실히 점검하고 학급의 학업 분위기를 북돋을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런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급종교사의 역할은 반 친구들을 독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를 일주일 단위로 수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했나 안 했나를 점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엑셀 파일로 기록을 하시고 이 엑셀 파일로 친구들한테 그 밴드에 공지를 하면 됩니다. 내가 그 어느 정도를 했는지 그 수행의 정도, 수행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를 공지해 주시면 되겠어요. 상급종교사의 혜택입니다. 첫 번째,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을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다른 학생들이 뭐 왔다고 해서 선생님이 안 해준다고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상급종교사애들은 선생님이 길을 좀 많이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담당자예요. 우리 학교 전체 담당자이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 교육청의 학생부 실무지원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영어 과목 3급 정교사 활동에 대해서 학생부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있겠지만 명시를 하여서 조금 더 그 대표성을 띠도록 그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뭐 하면 뭐뭐 한다는 조건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동기를 부여하고 네, 같이 잘해보자는 의미니까요. 그냥 선생님 말을 잘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 완전한 영어 학습을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수업 방식을 따르게 되면 완전한 영어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게 여러분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인 거예요. 완전한 영어 학습 결론. 정기고사, 즉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매우 효과적이다. 두 번째, 수능에도 이득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독해만 시험이 나오니까 독해만 공부한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특히나 뭐 우리 중간고사가 그렇죠. 혹은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 많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영어 학습에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라고 하죠. 이 네 개의 그러니까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논문들에서도 그런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요. 뭐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말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외국인들 뭐 문맹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행히 많은 경우 읽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문맹인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고등학교 수능까지 보는 정도에 있어서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으면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읽는 법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고3 동안 꾸준히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볼까요? 말할 수 있는데 들을 수가 없을까요? 그쵸. 결국 이 모든 것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읽을 수 있게 되면은 그것을 많이 연습해서 쓰기와 말하기도 할 수 있겠고 듣기도 할 수 있겠고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방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업의 구성이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뉴로사이언스, 뇌과학적으로도 얘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뇌를 지금 좌방구와 우방구를 나타낸 건데요. 뇌를 좌방구와 우방구 모두를 써야 됩니다. 모두를 써서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서는 말하기가 있고 듣기도 있고 그다음에 읽기, 쓰기 전부 다 몸의 오감을 다 이용해서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바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따라 말하고 뭐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장문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비슷한 내용을 다시 안내를 하고 할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제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 말하다 보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건 시냅스인데요. 그 뇌와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시냅스들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여러분들의 암기와
그 다음에 영어가 생활화되는 경지까지 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Cognitive Linguistics인데요. 선생님의 지금 석사 과정 중에 주제가 이겁니다. 인지 언어학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애플 하면은 사과죠. 아마도 우리는 애플이라는 단어를 배우면 선생님들이 사과라는 한국어로 1대1 단어를 알려줄 겁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죠. 사과 한 다음에 애플 한 다음에 사과 이제 끝나죠. 그런데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음성 정보 따라 말하기를 하게 하죠. 음성 정보를 통해서 따라 말해서 발음을 익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애플이 나온 문맥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 뭐 그림 사진까지도 보여주겠죠. 네, 됐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연결고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애플과 사과 하나만 연결돼 있을 때 만약에 이것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애플과 사과의 의미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개를 갖고 있다면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예전에 몇 년 전에 배웠던 어구가 있는데 이 성우의 목소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것이 그 어구가 특정한 상황에 들어갈 때 탁 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학습을 촉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내실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업 진행 방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인데 지금 수업을 하면서 항상 마주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정시 파이터들이 1학년 끝날 때쯤 되면 생겨나요. 선생님 저 정시인데요. 안타깝습니다. 이걸 때 선생님이 심리학적으로 반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청소년기이죠. 여러분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청소년기랍니다. 남자의 경우서는 20대 초반까지도 뇌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아직 덜 발달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최근까지도 그렇죠. 남자들이 좀 늦게 발달한다고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발달이 덜 됐었나 봐요. 아무튼 심리학에서 이 슈퍼맨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들어봤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아이들은 그 청소년들은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런 경우 있었어요. 이렇게 되게 높은 계단에서 막 뛰어내리고 있었어요. 다칠 줄 모르고. 마치 애기들이 망토 두르고 뛰어내리면 자기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가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정시에 올인하게 된다면 마치 내가 어찌 되었던 정시에서 성적을 몇 번은 잘 볼 수 있겠죠. 나는 잘 볼 수 있을 거라 뚜렷한 근거 없이 잘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이 좋은 결과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본인을 잘 아셔야 되는데 본인을 잘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다시 한번 이번에도 사이콜로지입니다. 심리학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배수의 진 들어봤나요? 등에다가 물을 두고 싸운다는 거죠. 한나라 전에 있던 전한에서 한신이 있었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수의 진 전략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시만을 딱 두고서는 수시는 다 버려버리고 정시만으로 가겠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암기 혹은 시험을 치르는 현장에서 우리가 쓰는 메모리는 작동기억이라고 하는 워킹 메모리를 씁니다. 롱텀 메모리가 있어요. 장기 기억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시험 당시와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렇게 학습을 할 때 당장 쓰는 기억은 작동 기억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수시를 다 버리고 정시만 봤어요. 그래서 수능장에 가서 이 정시에서 이 정시를 못 보면 나는 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쳐볼까요?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3년 내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인지라 불안합니다. 이 한 방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뭐 수능을 2번 보자 뭐 이런 말도 나오는 것이 않겠어요? 이 한 번으로 12년간의 인생이 끝난다는 게
같이 끝나진 않지만 아무튼 이 불안이 작용합니다. 불안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시로 하나의 일변도로 가게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학습 역량을 매우 해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렇죠. 작동기억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있는데 공부한 내용과 불안이 같이 있어요. 이 불안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공부한 내용을 방해하게 되고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라고 아는가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치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것을 살 때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하는 자들을 가치 투자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을 따릅니다. 즉, 여러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몰빵하는 거죠. 몰빵하면 어떻게 돼요? 계란은 깨지기 십상입니다. 깨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정시 쪽에 다 올인했을 때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경제작용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삶을 경영해 나가는데, 삶을 디자인하게 나가는데도 이런 진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무슨 얘기였냐? 수시 6장이죠. 6장과 정시 3장, 총 9장을 쓰자는 얘기였습니다. 신인학교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따라오게 된다면 첫 번째, 자기주도성. 선생님이 제시하는 인강을 듣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자기주도성이 돋보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의사소통 역량, 당연하죠. 말하기, 쓰기를 다 시키니까요. 봉사 역량, 상고총교사는 봉사 역량이 선생님이 언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 조장을 뽑을 건데요. 그분들은 봉사 역량이 또 들어가게 되겠죠. 협동심, 이것도 계약한 이후에, 오프라인 계약한 이후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선생님은 항상 조별 활동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협동심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대학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죠. 네, 비단 대학에서 강조하는 것보다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영위할 때 굉장히 중요히 사용되는 덕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진행 방식은 밑에 볼까요? 4스킬 향상, 그 다음에 정기고사 지문 섭렵을 해서 완전한 영어 학습을 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선생님이 자동적으로 준비를 하게 시킴으로써,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쓰는 거지만 그럼으로써 내실있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됩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근거들입니다. 설득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상고총교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월 22일, 우리가 4월 16일에 온라인 계약을 하니까요. 4월 22일 수요일까지 신청 메일을 보내세요. 간단한 신청 사유를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왜 해야 되겠는지를 보내시고요. 지원자가 많을 시 사다리 타기로 추첨을 하겠습니다. 추첨 결과 선생님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dba@안불로입니다. 네이버.com이에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2일까지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 주세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는데요. 선생님이 이번에 네이버 카페가 원래 정다운 선생님의 정다운 영어 카페였는데 이걸 바꿨어요. 우리 선생님 남학생 가시기 때문에 남학생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브랜딩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브랜딩하느냐를 연구하려고 남학생 브랜딩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가입 시 여러분들 별명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학부모 혹은 여러분들까지 올라가는 곳인데 특히나 학생을 구별하기 위해서 올해 2020년이죠. 20년이고 1학년 1반 1번이면 홍길동, 이렇게 별명을 이렇게 꼭 만드셔야 합니다. 이 수업 끝난 다음에 바로 가입하세요. 지금 바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선생님이 나중에 과제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당장 일단 선생님이 카페에 네이버 밴드 URL을 탑재를 했습니다. 각 반별로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업로드 해놨습니다. 두 번째, 계약 후 과제물 업로드 같은 것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시니 꼭 가입을 해야 됩니다. 바로 가입하세요.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카페와 네이버 밴드인데요. 네이버 밴드는 뭐 지금 당장으로는 온라인 과제 때문에 온라인 과제를 업로드하는 것 용으로 쓸 거고요. 그 이후에도 많이 쓸 수 있겠습니다. 남학생 브랜딩 연구소 카페를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2020 영어 수업 공지사항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난테
아까 말했죠? 디 안테 안블로라고 해서 단테 영어 수업 밴드 반별 링크 및 안내사항이라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에 들어가셔서 반별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면 되겠어요. 되겠나요?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실명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별로 있기 때문에 이름이 겹칠 필요도 없고요. 이유도 없고 실명 가입을 하셔야 선생님이 과제 그리고 상호점유사 과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다 했고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보고 싶은데 온라인상으로 지금과 같이 선생님이 파일을 올려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잘 들어서 수고하셨고요. 반드시 네이버 카페 가입과 밴드 가입을 동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